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새해 첫날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소비가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해 고용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한편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고 중국과 일본 증시가 오늘까지 쉬어가는 등 거래는 좀 한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니까 일단은 상승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834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등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IT주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2% 오르면서 108만 원 찍은 삼성전자가 오늘 1.3% 추가로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9만 4천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이 대체로 빨간불을 켠 상태인데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강박 출발이 예상이 되고 LG화학이 오늘 좀 강할 것 같습니다. 2% 급등한 32만 7천 원 선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7%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1.5% 정도 더 오르면서 23,800원 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정유주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모두 1% 이상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LG전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1.3% 정도 더 오를 것 같고요. 지주회사 LG도 1%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SK텔레콤, KTNG 등 경기 방어주들은 조금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디스플레이가 오늘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10선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볼까요? 어제 셀트론이 좀 유독 약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1.5%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도 보합권 내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오늘도 1.2% 추가로 오르면서 16만 1,800원 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오름세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ICT, 서울반도체, SFA 모두 1% 이상 크게 반등을 줄 것 같은데요. SFA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3%나 올랐었고요. 3S는 1%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덕산 하이메탈 1.6% 상승하면서 27,400원 선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파라다이스 등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좀 반등을 주면서 상승할 것 같고요. 원익 IPS도 2% 가까이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월 3일 화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분위기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먼저 코스피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봐주십시오. 예, 어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월 효과 첫 거래일에 약간 무색할 정도로 약간 상승폭은 없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183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한 11.76포인트 상승한 1838포인트 선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기관의 상당히 전기전자 업종이 한 2천억 이상의 몰빵 아닌 몰빵 투자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여타 업종에서 약간 차익 매물 자체가 약간 장을 조정을 보였다 말씀드렸고 과거 2000년 이후 2010년 작년도까지 10번 중에 한 7번 정도가 이를 첫 거래일에 상승을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제 또 유럽 시장이 또 급등한 걸 생각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에서 시작하면서 1846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2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1800포인트, 1850포인트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작지만은 사실 1회 효과라는 큰 거창한 이름을 달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좀 주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가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 지금 1.4%
3% 상승하면서 109만 5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삼성전자가 110만 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자동차는 사실 소폭 쉬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어제 강보합세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한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저께 전기전력 중에서 또 크게 많이 오른 섹터가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디램 경기에 대한 어떤 바닥론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한 5% 이상 상승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6% 상승에 그치면서 어저께 상승의 약간의 조정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오히려 아침에 들어오는 거는 자동차라든지 금융주, 화학주에 대한 매기사가 좀 주목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1.8% 상승하면서 14만 3천 원, SO일 같은 경우 2% 상승한 10만 2,500원 효과가 들어온다 말씀드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1%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다는 것이 장 출발상의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 수급 잠깐 살펴보면 아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개인만 한 140억 매도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억, 4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 선물시장에서는 약간 개인과 기관은 약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개인과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특히 증권을 선두한 쪽에서 한 360개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오랜만에 베이시스를 거의 1 수준에 가깝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95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매수 차익 잔고 한 6조 8천 원까지 내려간 거 있습니다만 아침 같은 경우는 17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말씀드렸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사실 차익 쪽에서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비차익 쪽에서 7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비차익 쪽에서도 한 6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에 봤을 때도 현선물다 매수세가 좀 우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11% 상승한 1846에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0.63% 오른 509.98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수급 상황과 함께 업종별로 좀 튀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봐주십시오. 네, 일단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0.7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510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그 전 종목들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들 종목들로 해서 계속해서 장세 초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기관이 매수세는 좀 보였으나 지금 현재 순매도세로 좀 전환한 상태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하락하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뭐 몇몇 개 짚어보면 차바이오엔이 1.2%대 하락하는 모습이고, 솔브레인이 1%대, 그리고 젠백스가 0.6%대, 파라다이스가 0.7%대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의 하락하는 종목들도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테마별로 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첫 번째로 이제 볼만한 것은 근데 2차 전지 관련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1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강한 테마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점에서 어떤 저평가 측면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좀 이렇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AM OLED, OLED 관련주들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동반해서 특별하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역시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또 한번 볼만한 것도 남북 경협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북한과의 그 관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남북 경협주들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북 경협주들과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테마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최근에 꾸준히 그 남북 경협주들과 함께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옴니 시스템이 4%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에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PS텍도 약 4%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그 뒤를 이어서 또 강한 업종도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단 셋톱박스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가랑한 모습인데요. 일단 올해부터 그 셋톱박스 관련 시장들이 좀 이렇게 넓어진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휴맥스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현재는 7%대, 일단 뭐 시가보다는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디지털텍도 어제 그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좀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지만 일단은 3%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 지수 자체는 좀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부진한, 코스피 대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이지만 그 부분을 일부 테마군들이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세를 밀어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종목군들에 대한 편차, 그러니까 수익률 편차는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장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 초반보다도 상승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 게 대형주 위주로 좀 매기가 강하게 집중이 되는데요. 잠시 일본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일단 오늘도 휴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쪽에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이슈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유럽장과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럽이 어제 이제 새해 첫날 강세 모습 보였다는 소식하고 그리고 미국 소비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소식 그 유럽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98%, 2% 가까이 올랐고요. 독일의 그 PMI 지수가 48.4를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이제 48.1과 전망치였던 48.1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일단 집계는 됐습니다. 이게 그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50을 밑돌고 있긴 하지만요.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해 첫날 같은 경우는 보통 포트폴리오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일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세가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높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로 비교적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이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회복은 되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아직 느리다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임금 증가율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 이제 노동자 계층 급료는 1년에 비해서 오히려 그 12센트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급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소득세 감면 시한을 임시로 2개월 연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2월 말 이후 이제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직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화당의 실업급여 수당 혜택 시한을 이제 99주에서 59주로 줄여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이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본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된 부분보다는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동향도 짚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수영 연구원 오늘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은 전일 대비 80전 하락한 1,155원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독일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유로화도 한산한 거래 속에서 재정 우려로 이제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는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1.3을 하회하는 그런 수준의 거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2월 외환 보유액이 22억 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 달러원 상승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전일 대비 보합권으로 좀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수출업체에 작년에 못다한 2월 내고 물량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국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1,160원대 진입과 안착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프랑스 단기물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입찰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롱이 편한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프랑스 입찰 이후에 1160원대 안착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권 시장 흐름도 봐주십시오. 예,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선물을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장 초반에 나왔던 강세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1월 금통위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구간별로 살펴봤을 때는 CD 금리가 어제 1bp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단기물의 강세 여력은 조금 많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장기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둘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판단이고 앞으로는 수익률 곡선이 다시 한번 플래트닝 될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장이 출발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좀 장이 강합니다. 오늘 네.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좀 간추려 주십시오. 네, 최근에 그 연말에 그 지금 시장이 좀 소강세를 보이면서 장은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에 관망 심리가 어제 시장 개장하면서도 좀 관망 심리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그 유럽발 악재보다는 그 미국발 경기 회복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역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가 높게 예상되고 있고 12월 고용 지표도 안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IT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 이런 종목들 위주의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엘피다가 지금 그 올 상반기에 2조 6천억 규모의 그 차입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현금 규모가 1조 원 규모였기 때문에 최근에 디램 값의 어떤 그 세계 3위 업체가 부도익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강세를 견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춘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관련돼서 섬유와 의복, 특히 이제 가전기기 제품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연말 그 미국 소비 시즌에 이어서 중국 춘절 수표까지 기대한다면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인 그 하이닉스라든가 제일모직, 뭐 STS 반도체,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과 더불어서 기관이 집중 매수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전자, LD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IT 대형주 쪽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강정 부장님 이제 9시 13분쯤 되면 이제 매일매일 매수할 만한 종목을 하나씩 주시잖아요. 네. 어제는 국순당을 주셨었는데 네.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순당 뭐 최근에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1년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국순당 주가가 사실 뭐 영업이익이 좀 안 좋으면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뭐 공격적인 마케팅 이후에 영업이익이 이제 실적으로 가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10,000원까지 일단 생각하시고 제가 제시한 목표가 8,700원까지는 보유 전략이 계속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를 8,000원 주셨었는데요. 지금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IT 품업종 중에서 NCB 네트워크스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LCD 패널, 광학 검수 장비 업종이고요. 패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함을 고속으로 검출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동사는 경쟁사인 이스라엘, 오버텍보다 광학 검수 장비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요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CD용 강학 검사 장비 해외 진출에 따른 성장성을 둘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공급되는 그 동사의 그 강학 검사 장비는 그 이스라엘 국적의 다국적 기업인 오버텍이 유일한 경제사입니다. 과거 오버텍과 동사의 그 장비 그 채택 비율이 8대 2에서 현재는 7대 3 정도로 이제 여류했었습니다만 동사가 지난해부터 이런 비율이 역전되었고 이 삼성전자가 광학 검사 장비 대부분을 동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서 이제 내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의 중국
LCD 신설 라인에 대한 설비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뭐 중국도 LCD 업체에서 비교적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동사의 그 장비가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성장성을 볼 수 있는데요. 동사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그 아무래도 광학 검사 장비 수주권으로 인해서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세 디스플레이인 아무래도 설비 투자를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초로 국산화되는 그 3D 반도체 검사 장비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사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매수를 들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 2011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예상 EPS가 306원대입니다. 현 주가 PER 4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 전망치만 충분히 달성된다면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IT 대형주 쪽 매수가 괜찮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NCB 네트워크스 같은 좀 작은 종목 들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대형주 위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개별 종목들 위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소형 업종 중에서도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종목으로 오늘 선정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 LCD 아몰레드 수요가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장이 출발이 됐는데 1.6% 급등세입니다. 이 가격대 매수 괜찮은 건지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충분히 현 주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예. 최근에 주가도 좀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NCB 네트워크스도 최근에 뭐 많은 그 이슈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 하지만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 현 주가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1,45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1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 부장님 이렇게 매일매일 한 종목씩 주시잖아요. 하루 공략하는 종목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길게 봐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항상 제가 체크를 하고 차트도 같이 보면서 제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NCB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상승한 1846포인트에서 거래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7포인트로 상승폭을 좀 더 키운 상태인데요. 185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01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396억 원, 외국인은 11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509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3.25포인트 상승한 51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50억 원, 기관은 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5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85% 상승한 1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대의 강세 보이며 38만 6천 원에, LG화학은 2.5% 상승한 3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3% 강세 보이며 4만 800원에, 삼성생명은 1% 강세 보이며 8만 1,200원에, KB금융은 약 2%대의 강세 보이며 3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SK이노베이션은 3.2% 상승한 14만 5천 원에, S오일은 3.48% 상승한 10만 4천 원에, LG전자는 1.3%대 강세 보이며 7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다음은 1.13% 상승한 12만 5,100원에, 메디포스는 강보합권에서 17만 9,300원에, 서울반도체는 2.14% 강세 보이며 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약 1%대 강세 보이며 37,700원에, 포스코캠텍은 0.27% 상승한 183,0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역시 강보합권에서 3,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3S는 약 3%대 강세 보이며 2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3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0.38% 상승한 7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새해를 맞은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유럽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1% 이상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1855포인트 선을 회복을 한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찍었습니다. 110만 원 선 돌파가 됐네요. 자, 창목 팀장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어제 만약에 오늘 같은 장이었다면 오늘은 저는 내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조금 쉬어줬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은 쉬었습니다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유럽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조금 좋게 받아들였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아침은 30포인트 오르면서 1850선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저는 뭐 약간 1월달 효과 없는 상태에서도 시장 일부에서는 뭐 정강후약합니다만 의외로 1월달이 강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도 약간 포커스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 어제 오른 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독일 쪽 뭐 고용 조금 좋게 나오고 PMI 지수가 48.1에서 48.3 정도로 조금 증가했는데, 사실 뭐 PMI 같은 경우는 50이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50 밑에 있다는 거는 좀 안 좋다 보는 거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라든지 경기 지수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1월 1일이 되겠죠. 중국의 PMI 지수가 사실 50이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기대는 조금 클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저께 유럽 시장이 많이 뭐 독일 쪽에서 한 3%, 이탈리아가 한 2.4% 폭등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뭐 지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신년 효과로 인한 반짝 랠리였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면서 예. 항상 유럽 쪽은 좀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스케줄상 사실 유럽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의 지표가 많습니다만 S&P 쪽에서는 확실하게 12월 초에 1월 중에 한 17개국 유로존에 대해서 신용등은 강등의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그 부분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의 폭탄이죠. 사실 1, 4분기 우리가 유럽 우려를 좀 강화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월달까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유로존 국채 만기 규모가 대략적으로 1,570억 유로가 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234조인데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것 자체가 약간 경계된다 말씀드렸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나쁘게 보지 말 거는 사실 이렇게 뭐 시장이 미리 많이 내놨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것 자체 소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누차 뉴스 언론에서 보지만은 그 유럽계 정상들이 보는 입장들도 작년보다도 유로존 올해도 상당히 어둡다는 이야기 잠깐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항상 유로존 리스크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대부분 1월달 증권사들 저 지수 밴드가 1750에서 한 1900포인트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1월달 밴드는 한 1780에서 한 1980까지 보는데, 잠깐 이쯤에서 차트를 잠깐 같이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1750까지 지수가 내려가 버리면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쌍바닥 같습니다만 내려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17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지수는 일시적으로 외부 충격 때문에 1800포인트를 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1780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 그리 보는 관점에서 지수 하단 밴드를 대략적으로 1780으로 잡았다 말씀드리겠고, 상단 목표치 같은 경우는 사실 200일선이 위치한 게 197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약간 길게 보면 계속적으로 저점도 낮춰오고 고점도 높여온 상태에서 4개월 이상의 수렴이 있고 시장에는 악재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쉽게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밴드 목표치를 조금 좋게 봤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봤을 때는 1850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추격 매수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어저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21선하고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단기 이평선 분석을 할 때 데드크로스는 매도 사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해 10월 28일 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지난 두 달 동안의 시장은 1950, 1930 고점 낮춰오고 1800선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20, 60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하락 매물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우위가 있다 말씀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것도 역발상이 필요한 수급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한 120억, 기관이 한 470원인데 기관 쪽에서는 특히나 투신 한 130억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기타 법인제 740억, 상당히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국가지자체라든지 우정사업본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액티브한 매매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 뭐 보니까 철강, 화학, 건설 쪽입니다. 이런 업종은 왜 오르죠? 간단하게 많이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보다는 사실 그동안 주도주 아닌 상태에서 장이 오를 때 쇼크브레이크성 반등이라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지 기타 법인이 들어오는 수급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외국인이 수주해주는지 그리고 역시나 지금 최근 프로그램 매수 잔고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사주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는지가 향후 수급의 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간 많이 못 올랐던 철강, 금속, 또 항공, 해운 쪽이 속해 있는 운수 창고 업종, 건설 업종 좀 강하잖아요. 네. 이 같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버텨야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 자체가 지금 1855포인트입니다. 딱 가장 기존적으로 여기서 1870까지 오늘 가면은 이상해집니다. 네. 예. 처음으로 다시 61선을 맞기 때문에 아침에 헤딩한다고 됩니다. 천장에. 지붕이 낮은 집에서 헤딩을 하는데 수급 물량 1860선에서 헤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전자 가고 있는 중에 오늘은 순환 차원에서 건설, 철강, 화학이 올라온다. 그랬을 땐 전체적으로는 가져가야 되죠. 가져가야 되고 시장 어차피 1월달 효과 없다고 먼저 시장이 엄포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뒤집으면서 오히려 정강 후약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초기 때문에 약간은 매수는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보유하신 철강이라든지 산업재 섹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네, 일단 어제 독일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전반적 그 지표 호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경제의 그 중심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심축이 견고하다는 것은 유럽 경제가 향후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자체만 그렇게 잘 나가서는 안 되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무역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한다면 유럽 경제가 회복될 확률이 좀 적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독일의 무역 수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 대한 경계감은 뭐 여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장세가 우리나라 장에도 좀 펼쳐졌고요. 하지만 그런 영역들은 일단은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미비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각 자체들은 이제 미국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그 경기 지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재정 적자 부분인데요. 미국의 사실 그 재정 적자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갖고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나라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기축통화라는 것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재정 적자가 커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만큼 경제가 그 둔화된 원인 요소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라는 그런 강한 파워, 머니 파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보다는 일단은 그 미국의 어떤 지표 개선들 그런 점들에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 고용 지표도 좋지만 그 고용 지표 밑에는 항상 그 주택 지표가 있습니다. 그 주택 지표가 개선되어야지만 미국의 그 고용 개선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경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언제 복귀할까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했는데 오늘 복귀하고 있네요. 조금씩 많이는 복귀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베이시스 자체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환율 부분들을 먼저 들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은 물론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도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환율을 많이 봅니다. 근데 환율이 최근에 그 수출입 내고 물량으로 인해서 1,160원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점을 보고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매수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전에 선물 매도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는 12월 들어서 좀 이렇게 소폭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들이 숏스퀴즈 물량, 그러니까 커버링 물량이 될 수가 있다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정봉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장 자체가 정강 후약 장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역시나 증시 오늘 투자함에 있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강 후약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언급이셨는데요. 차익 실현을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장 초반에 파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의 업종별 투자 전략 듣기에 앞서서 잠시 여의도 리포트 살펴봅니다.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소현철 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한 편인데요. 전기전자 업종 흐름 짚어주신다고요? 예, 일단 테크 주식이 작년 10월 그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계속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그 IT 제품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LCD TV가 좋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좋았던 거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던 부분이 지금 IT 종목이 여전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떤 그 IT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과 기대감이 동시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오늘 기관이 또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또 시청자분께서 다 TV를 보고 계신데 대부분 아마 LCD TV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LCD TV 패널 판매 기준으로 세계 1위 업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OLED TV도 이제 조만간에 아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업체 LG 디스플레이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요. 투자 포인트와 함께 투자 전략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일단 4분기 실적이겠죠. 근데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다소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 적자가 4,900억이 나왔는데 그보다 3천억 가까이 축소된 1,000억 정도로 대폭 축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LCD 패널 가격은 대만 업체들 변동비까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3월부터는 상승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분기 특히 3월 이후에 월별로 기준으로 보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PBR 한 0.85배 정도 수준이고요. 2분기 흑자 전환을 감안하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가전쇼가 있는데 가전쇼에서 OLED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거로 예상하고 55인치 OLED TV를 선보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2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가 그간 참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한지 목표가 손절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이 PBR 0.85배고요. 흑자 전환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PBR이 1.2배 정도로 본다면 저는 목표가 3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000원 정도 밑으로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 예, 지금 가격대 25,000원 선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소현철 부장과 함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오늘장 특징이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기관이 한 600억 사고 있는데 기타 법인이 900을 사고 있고 지난 하반기부터 보면 기타계에서 나오는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액티브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국민연금과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10% 룰이라는 거에 묶여 있습니다. 10% 룰. 10%를 넘게 되면은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분 보고를. 이게 언제 나왔냐면 실제적으로 2009년도
자본시장법 시행하면서 예전에 5% 룰도 있었습니다만 지분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다가 10%를 딱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날 바로 거래소에다가 우리는 어떤 종목을 10% 샀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없는 국가지자체나 우정사업법 같은 기타 개업법인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공시할 필요가 없이 분기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 있냐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이 한 9% 정도 올라오게 되면 바로 9.99에서 1%를 넘는 순간 바로 공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개인 투자가나 외국인들은 추종 매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약간 불규칙한 흐름을 볼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아놨는데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 10%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화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지금 그 기금 쪽에서 규모 자체가 그 1순위죠. 올해가 직접 주식 투자로 한 3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위탁을 통해 가지고 32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시장에 들어온 저금 자체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6조 원까지 또 11조 정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의 어떤 10% 룰을 풀어줬을 때는 상당히 종목이 액티브하고 투자 본연의 성격, 장기적인 투자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읊어드리면 9% 종목에 10%에 딱 묶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에서 유지하는 종목들이 중형주들이 많은데 어제는 사실 이런 종목이 조금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뭐 고롱 인더스트리라든지 대우 인터내셔널, 뭐 NC소프트, 하이닉스, 대한항공, 뭐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조금 많이 올랐던 힐러 코리아도 이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여튼 제가 지금 굳이 지분 몇 % 갖고 있는 거 꾸지꾸지 짚어드리지 않아도 국민연금 주식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히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만약에 9% 초반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런 규제가 풀렸을 때는 상당히 액티브하게 주식 수익률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린다는 것이 오늘 장에 좀 키포인트 말씀드리겠고 왜 이런 국민연금 10% 룰이 풀리게 되면 좋냐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냐면 이제는 국내 예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치를 좀 좌지우지 많이 했습니다만 확연하게 제가 느낀 바도 맞는데 2, 3년 동안에 보면 역시나 기관의 작업력이라든지 기관의 수익률 따라가는 게 오히려 외국인 매수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거 좀 강조하시고 오늘 지금도 보시면은 외국인 100억밖에 안 사는데도 기관, 특히 기타계에서 1,030억을 사주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오히려 전기전자가 아니라 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향후에 어떤 종목을 보실 때 지분, 국민연금이 들어왔던 지분 자체가 5%에서 9% 초반으로 딱 넘어가면 9%에서는 약간 종목이 탄력성이 정체된다는 거.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종목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질 때 이것을 바닥에서 좀 잡아줬던 것이 연기금이었는데요. 연기금이 한 12조 원 정도 주식을 사줬었죠. 금년도에도 한 11조 정도 더 살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10% 룰이 풀렸을 경우에 지금 이제 9% 정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참고할 수 있다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셨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종목이 몇 프로 갖고 있냐 보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기네들이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 투자가 한 30조 정도가 있고 위탁 같은 경우가 32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 보면 주식 보유 내용이 쫙 나오게 되겠죠.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개별 종목에 들어가신다 그래도 특히 중형주 이상 어차피 국민연금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거의 안 들어가죠.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사실은 팽당합니다. 팽당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1,000억 이상 종목 중에서 어떤 국민연금 지분 자체 5% 넘어오는 종목은 늘 좀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성규 팀장님 오늘 장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그 첫 번째로 그 최근에 그 키워드를 한번 꼽게 되면 일단 그 시장에서는 그 소비 양극화가 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기가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나 침체 상황이 그가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도 그런 현상들이 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이기 때문에 근데 비싼 기업을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파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매수세는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더 증가되고 오히려 또 싼 종목들, 그러니까 싼 제품들을 파는 그런 기업들에게 또 매출이 더 증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산층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중산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애매한 그 어떤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의류 산업이라고 저는 꼽고 있는데요. 일단 의류 산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실 때 일단 고가의 품목을 파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좀 저가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종, 그런 그 의류 산업 쪽에 투자하시는 게 낫고 그 애매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을 파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게는 약간은 좀 매수에는 좀 이렇게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소비 양극화가 되게 됐을 때 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외식 사업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외식 산업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놀부보쌈에 또 투자를 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한식 열풍이 또 이게 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옛날에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잠깐 이렇게 경험을 했던 건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해먹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외식을 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좀 비싼데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기존의 외식을 그러니까 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부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에 매수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 산업 쪽으로 좀 집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장기적 성장성에서 선진국 계열에 들어갈 때는 이런 산업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근에 미국의 그 이란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하고 금융 오늘 좀 이렇게 반등세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그 전망 자체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경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시아파 순위파라는 그 종교 문제도 좀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망 자체를 내놓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서 IT주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IT와 그 다른 산업과의 그 융복합 산업이 굉장히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산업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지만 IT 산업도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탑픽으로 꼽는 것은 그 센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도 센서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최근에 뭐 스마트카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감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센서 부분들이 먼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센서 산업 전망이 상당히 좋다는 거여서 IT만 보지 말고 IT와 센서 산업 동향을 좀 같이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기 팀장님께서는 항상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도 여러 업종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해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사볼까요? 예, 일단 저는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사실 1월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뭐 소형주 효과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엎치락뒤치락 할 거고 삼성전자 뭐 110만 원대 멈춘 상태에서 뭐 순환색도 들어오지만은 소형주 강세 효과는 조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되는 소형주 효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애경유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애경그룹 유일의 상장 회사라는 거 그리고 뭐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자회사 뭐 AK캠텍이나 제주항공의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본 회사 엄마보다 더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애경유화 같은 게 올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한 실적이 4%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70억인데 의외로 제주항공이라든지 기타 자회사의 수익이 250억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회사 전체적인 캐파는 올라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 회사가 하는 회사는 화학 섹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규칙이 좀 맞물려 있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았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늘 제가 방송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실적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세온 올해 정도에는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IPO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상장 효과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타이밍적으로 제가 기가 막히게 잡아왔는데 지금 가격은 제가 원하고 가격이 아닙니다. 예.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 일단은 철저하게 이 종목이 약간 스몰개 종목이고 시가총액 3,5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봉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어저께 제가 분봉으로 보면 어저께 사실 1시 이후에 36,500원에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실제적으로 38,5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39,2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4만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좋고요. 철저하게 약간 오늘 관심 주는 일주일 이상의 단기적인
이게 2주 정도 수렴하고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제가 38,500원 이하에서 매수, 목표가 41,300원, 손절 라인 36,300원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보다 내려왔을 때는 단기로 들어가시고 지금 가격이 있을 때는 뭐 조금 관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 급등이네요. 지금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면 좀 살 기회를 다시 줄까요? 일단 안 주면은 다른 종목 또 골라야겠죠. 예. 일단 안 주면은 포기하십시오. 예, 애경 유화 관점 들어봤고요. 네, 미성규 팀장님 어떤 종목 사볼까요? 네, 저는 오늘 현대그린푸드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외식산업부와 그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전에도 한번 추천은 드렸는데 그 다시 한번 갖고 나온 건데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식산업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사실상 그 외식산업에서 지금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은 신세계푸드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래량 없는 종목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그린푸드를 대체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2008년도 그러니까 평균 주가로 보게 됐을 때 한 7,500원 정도 됐고요. 2008년도에 마지막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주가가 한 5,000원대 좀 넘어가는 수준, 한 6,000원대 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평균 주가는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2008년에는 한 4,60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2009년에는 2,900억 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2010년도 들어서 한 4,000억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2011년 같은 경우가 다시 8,000억 원 거의 2배가량 늘어나는 수준인데 그 추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 매출 급식 부분이 좀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2배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식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 급식 부분의 확대 부분으로 한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2만 원 선 역시나 그 장기적 목표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매출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추세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제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2만 원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2만 원까지는 일단 올해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상반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편이시군요. 이성규 팀장님, 현대그린푸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3153-26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